네,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에서 전기전자 섹터 담당하고 있는 조윤지 연구원입니다. 이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 CES 행사 다녀왔는데요. CES 본전시 내용은 크게 4가지, 이제 AI, 가전, 그리고 AR, VR, 로봇까지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생성형 AI 위주로 AI 서버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촉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AI 중에서도 생성형 AI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제 모두들 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직접 키노트 스피치에 참석하면서 AI 기술 발전 단계를 지각 AI 다음 생성 AI 그 다음 에이전틱 AI로 짚어주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좀 많이들 사용하실 챗GPT가 생성형 AI 대표적인 주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단건화된 주문은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로 되어지는 게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고요. 사람의 명령이나 데이터 입력 없이도 자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다단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CES의 화두는 역시나 AI였는데요. 사실 2023년, 2024년 CES 때도 계속해서 AI가 주요한 주제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싸움을 위한 격전지였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여졌는데요. 실질적인 기능을 무엇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전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아래 생태계 구성 차트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신기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디 모든 시장 자체는 수요 공급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 즉 수요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구성이 되기 마련인데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자라고 하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기업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AWS 아니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요. 근데 결국에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수요자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야만 기업들이 수익화라는 숙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CES에서는 실질적인 기능이 강조가 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AI 전시를 가장 잘한 기업은 어디냐라고 하면 SK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마다 AI 기술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시를 구성했는데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HBM이라든지 DDR5 기반의 CXL 제품 같은 것들도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이유로 AI를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첫 번째로는 냉각입니다. 이제 냉각 같은 경우에는 AI 고도화와 함께 이제 전반적으로 발열 잡는 이슈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냉각을 하고 있는지가 핵심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SK 하이닉스에서 이번에 보여준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고 첫 번째로는 통으로 서버를 냉각류에 담가버리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분적으로 액침시킨 다음에 냉각류를 쏘아서 분사하는 방식의 냉각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시장 자체가 워낙 초창기 시장이기도 하고 냉각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업계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SK를 포함한 반도체 업체들이 궁극적으로 공냉식만으로는 답이 없다. 따라서 수냉식 나아가서 액침 냉각으로만 가야 하는 필연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2번째로 중요하게 본 것은 SK텔레콤이 서비스할 예정인 에스터라고 하는 AI 에이전트인데요. 진슨항의 이제 연설을 통해서 AI 에이전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CES 전시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챗봇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가장 완성되고 고도화된 형태의 챗봇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터는 이제 특이점이 예를 들어서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무엇을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챗GPT 같은 기존의 챗봇들은 어떤 서비스가 좋다 또는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다라고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너가 이전에 이런 검색을 했었던 기록이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너가 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태양의 서커스를 예매해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좀 한 단계 나아가는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챗봇과의 차이점 크게 2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용자 데이터를 누적해서 학습하고 있다.
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브라우저나 어플로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SK텔레콤이 쓴 표현으로는 서드파티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곧 풍부한 기능 구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참여자를 끌어들이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생태계를 넓힌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AI 관련해서 좀 재밌는 서비스들은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여진 것은 이제 뷰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어볼 만한 것이 있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CES에서 로레알이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서 AI 비서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일종의 화장품 버전의 챗GP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미국까지 몇 시간 비행을 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피부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제안을 해주는 거였는데요. 이게 이번 CES에서는 하드웨어 단으로 넘어왔다라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기업 위딩스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 위딩스가 공개한 스마트 거울 옴니아에 따르면 이제 일종의 발전된 형태의 인바디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울 앞에 제가 서 있으면 저의 체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거 진단하고 나아가서 병원이나 의사에까지 연결을 해주는 식으로 다양한 사후 처리를 제안하는 방식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AI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가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가전은 아까 AI는 SK가 제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전 카테고리와 관련해서는 LG전자가 가장 눈에 띄는 전시를 꾸렸습니다. 사실 이제 가전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숙이 되기도 했고, 신기한 형태의 가전은 좀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가전 측면에서의 전시 질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I 홈 이라는 개념에서 나옵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센스 같이 좀 주요한 가전 플레이어들 모두가 마치 짠 것처럼 AI 홈을 전반적으로 부스 앞에 배치를 하면서 전시의 핵심 키워드로 꼽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AI 홈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건조가 다 됐다고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덥다라고 말한 걸 인식해서 에어컨을 가동시켜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저의 편의를 높여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결혼을 하시면 3대 이모님이라고 하는 건조기, 식세기, 로봇 청소기 많이들 사시는데, 이걸 잘 팔리는 이유는 결국에 사람들의 지금 니즈가 가사노동을 덜겠다라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단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개념이 바로 스마트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보였던 게, 예전에 애플 생태계랑 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애플은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사 제품들만 좀 묶어버리는 배타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전업체들은 배타적 연결을 하겠다라고 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즉, 핵심 경쟁력은 완성도 높은 스마트홈 허브를 누가 구축하느냐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 완성도는 현재로서는 LG전자가 가장 높아 보인다라고 보이고, 스마트홈 개념에 대해서 이제 31페이지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홈은 지금 레벨 0에서 4까지 나뉘는데, 현재는 레벨 1,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레벨 1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벨 2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연결하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구성이고, 이제 원하는 기능 도출을 위해서는 저희가 좀 주문값을 넣어주어야 하는 단계만 레벨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레벨 1에서 2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 여기서 실질적인 수익화가 가능하려면 기업들이 좀 능동적인 형태의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R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목을 1년 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상황이라고 붙였는데요. 이제 이 개념은 좀 부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1년 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애플 비전 프로의 출시와 CES 2024가 닿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플이 출시를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 전체에 좀 기대감과 긴장감이 작용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저는 애플 비전 프로가 일단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XR 시장 전반이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게이밍 XR 돈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인파가 굉장히 좀 한산한 상황이었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전반적으로 다 좀 뚜렷하게 개선점이
부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CES 2024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때도 그 전년 대비해서 뚜렷하게 바뀐 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이 다소 정체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장이 더디고 그 이유는 결국에 킬러 콘텐츠가 없기 때문인데 사실 킬러 콘텐츠가 없어서 신규 소비자가 유입이 안 되고 신규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모수가 부족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좀 개발할 유인이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그 고리를 끊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통해서 로봇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CES의 최대 테마였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CES를 주관하는 CTA 협회에서 주제를 발표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로보틱스가 주목받진 않았는데 전시회를 가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면 거의 무조건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요. 이제 젠슨왕 CEO가 키노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물리적 AI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과 상호작용이 되는 형태의 로봇이 특히나 좀 관심도가 높았고 좀 더 많은 부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형태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이런 형태의 챗봇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대화의 완성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젠슨왕 기조연설에서도 드러났다시피 당시 이제 14개의 휴머노이드 협력사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14개 중에서 6개가 중국 업체였고 거기서도 이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시피 부스에서도 이 로봇 괜찮은데 완성도가 높은데 라고 느껴졌던 거는 대부분 중국 업체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에 있는 리얼보틱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봤을 때는 거의 정말 실제 사람하고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완성된 형태의 로봇이었고 다만 저와 눈을 맞추고 눈을 깜빡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이림봇의 로봇은 이제 대화가 굉장히 잘 되는 형태의 로봇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연을 보여주는 형태가 영어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한국어로도 알아들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자기 한국어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로봇은 좀 외관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어떤 로봇은 움직임을 잘하고 어떤 로봇은 의사소통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기업들마다 좀 각계 전투다 기술력이 좀 혼재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그 이후를 더욱 기대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대할 만한 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업계 표준이 안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폼팩터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수요처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딱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정해져야만 좀 산업의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전기전자 부품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괜찮아 보이는 로봇을 발명한 업체들에게는 가서 여기에 센서가 몇 개 들어있냐 카메라가 몇 개 들어있냐라는 질문을 계속했는데요. 굉장히 완성된 형태에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형 센서를 하나만 탑재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의 물류 로봇인데도 6개 카메라를 달고 좀 쉽게 생각했을 땐 이해하기 어려운 탑재량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숙된 시장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좀 중저가 스마트폰은 한두 개만 달고 고가형으로 갈수록 카메라 탑재하는 게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로봇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다. 그래야만 산업의 발전 속도가 더 가파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